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오피스텔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투자처로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여전히 높은 금리 때문에 매매 가격 하락세는 여전하지만 매매 가격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그 토지가 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수도권 지역에 현재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집값을 좀 잡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를 늘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워낙 또 많이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죠. 무분별하게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지형적인 여건상 사실상 그렇게 주택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조금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그린벨트는 무분별하게 도시 및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녹지 환경을 보존을 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인데 1971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서울에 처음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가 됐다. 산업화가 되면서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이 급속히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주거 환경 교통 문제가 계속 지속됐죠. 그래서 기성의 이제 시가지의 무분별 확장을 방지하고 녹지 환경을 보존한다. 뭐 녹지 환경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때문에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선거 시기에 이제 그린벨트 조정 공약이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점차 완화가 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71년도부터 79년도까지 현재 지정돼 있던 부분은 그린벨트가 첫 도입됐던 시기죠. 이때가 바로 이제 영구 녹색지대, 영구적으로 영원히 녹색지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들이죠. 그래서 수도권 개발지원구역이 또 이 72년도에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 14개 권역에 약 5,397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이죠. 전 국토의 5%가 됩니다. 국토의 5%.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80년도부터 98년도까지 89년도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일기 신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200만 호 건설을 했죠, 당시에.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때 당시에 현재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를 한 후에 일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춘천이나 청주 지방도시 중소도지의 권역을 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도 일부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방도시가 조금 더 활성화됐던 시기가 이때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때는 은평 뉴타운과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뭐 아예 해제를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굉장히 지금 현재 역부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주택 수는 당연히 계속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강남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보금자리 주택이죠. 보금자리 주택이 강남의 세곡동, 자곡동, 서초구의 우면, 내곡 등의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환경 기준을 또 완화를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도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거기에 박근혜 정부 2017년도까지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지자체 권한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평방미터면은 약 한 10만 평 정도 될 겁니다. 10만 평 정도 되는 거는 지자체 권한으로 지자체 도지사든 뭐 어떤 시장이든 알아서 하세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테이가 이때 당시에 건립이 됐던 부분도 이제 같이 들어갔던 거고요. 뉴스테이가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해제했던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 뭐 뉴스테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명목이었던 부분이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지역의 일부 해제가 되면서 잘 아시는 3기 신도시가 들어간 겁니다. 3기 신도시도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은 대부분 다 그런 가용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 해제나 어떤 현황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에 지정됐던 5,397평방킬로미터에서 해제가 된 부분이 1,556평방킬로미터니까 약 한 3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3,480평방킬로미터.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현재 해제된 부분이 453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권을 한다면 수도권과 전체적인 도시를 다 포함시키는 건데, 그중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66평방킬로미터가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61평방킬로미터가 현재 해제가 됐고요. 남아있는 것도 1,405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현재 진행된 능평 뉴타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해제돼서 이제 주택이 건설됐다고 얘기는 했지만 167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현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그중에서 17평방킬로미터만 해제가 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150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한 90% 정도는 남아있는 거죠.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봤을 때는 해제된 면적이 약 17년 동안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도시용지로 전환을 해서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지역 현안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건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신도시 개념이라나 아주 조금 더 광역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국책 사업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단 취락지구가 만들어진 건 당연하고요. 최대 가동 면적이 20평방킬로미터, 단 시가지 연접한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등의 경우는 예외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은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새롭게 동떨어진 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해제 결정권자가 말씀드린 대로 20만 평방킬로미터가 아닌 30만 평방킬로미터까지 현재 30만 평방미터까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태 정부 시절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 지역들이 이제 재건축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이 안 됐던 것들은 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노후 신도시를 좀 재건축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재건축이 되면서 공급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커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신도시가 200만 가구 정도 되는 엄청난 면적의 현재 그 대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주택 매매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200만 원 건설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되고 입주가 되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 시기로 들어가죠. 안정화 시기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조금 안정화 조건으로 좀 들어가지만 여기에 또 실제적으로 또 외환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98년도, 99년도에 좀 많이 하락했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기 신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평 뉴타운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과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현재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면서 이 지역에 조성됐던 부분이 은평구라든가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또 어떤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은평구라든가 이런 현재 서북쪽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례신도시는 이제 2005년도 8.3일 대책 발표되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주택 수요를 조금 더 흡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송파와 현재 하남 같이 연결된 성남과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 강남과 가깝고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매력적인 사업이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실질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000가구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서초 보금자리 주택 이건 이명박 정권이죠. 보금자리 주택에서 좀 저가의 현재 임대주택, 매입 임대, 건설 임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개념으로 현재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구 내곡동이라든가 강남구 세곡동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 다 주택지로 지정되면서 여기에 100만 가구 공급을 계획을 발표를 했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현재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100만 가구가 현재 들어서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2만 가구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긴 하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기 신도시는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 기양, 부천, 대장부터 고양, 창녕, 안산,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이런 지역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또 현재 뉴홈이라고 하는 신개념의 실제로 임대주택들 이런 것들의 청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사전 청약들이 1차, 2차까지, 3차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시간을 봐야 되는 사업이죠. 여기에도 전국 그린벨트 실제적으로 해제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계 권역이 약 3,480평만 킬로미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그래서 지정 면적의 65% 정도는 현재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전국 그린벨트 현재 분포를 보게 되면 7개 대도시권에 3,840평만 킬로미터가 남아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해제가 된 부분 빼고 그 중에서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현재 경기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 지역 안에도 또 현재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강서 현재 강북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권은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그린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그린벨트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강서, 노원부터서 강북, 강동까지 전체 면적의 서울 전체 면적의 25% 정도는 아직까지도 현재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된다면 주택 공급에 좀 원활한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권별로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공급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올랐다가 입주되는 시기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되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 현재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입주율이 높아지면서 입주가 되면서 가격이 안정화 조건으로 탄다. 이런 조건들이 쭉 올라오면서 이 지역에 또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외환위기라든가 그런 것들 각종 위기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녹록치가 않았기 때문에 가격들이 현재 2008년도부터 그만 샀던 거고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격이 폭등했던 부분도 실제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또 워낙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위기 아닌 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좋긴 해도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조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봤을 때는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투자 여건도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가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채 소장님께서 부동산 시장 안정기 및 활성화 시기를 대비해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만나보시죠. 네, 바로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양재역 최역세권이고요. 신분당선과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교체하는 더블 역세권에 전철역에서 거리가 한 1분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왼쪽 편을 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서 그리고 서초면 RNC 단지에 현재 산업화되어 있는 첨단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른쪽에는 대치동과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학군들이 현재 조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편을 봤을 때 서초 지역의 법조타운이라든가 뭐 서류필공원 중심으로 봤을 때 뭐 정보사 부지 개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요. 롯데라든가 뭐 현재 삼성이라든가 이런 현재 대기업들이 있고 또 진흥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이 지역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질 거다. 뭐 롯데라나 삼성이라든가 70층 이상 고층 건물로 또 현재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40층 이상 되는 주상복합 건물로 현재 재창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과 또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신분당선 같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도 가능하죠. 강남대로 인근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좋고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신동아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현재 재건축 단지가 5천 세대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신동아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 부지로 활용을 해서 주거와 현재 실제로 주상복합 같은 실제적인 어떤 상업시설들이 더욱더 많이 확충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중소기업, 뭐 각종 보험사들, 뭐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까지 다 편성이 돼서 지하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간은 또 어떻게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건가 이미 책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현재 인터체인지 주변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서초와 반포 IC 구간이 가장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은 실질적으로 현재 강남 지역에 가게 되면 GTX A 노선, C 노선 공사 운영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부터 연결되어 있는 군포까지 연결되어 있는 C 노선에는 삼성역 다음역에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겠죠.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면 당연히 이 주변의 인구 구성, 특히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양재 역세권은 그로 인해서 상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인구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개발을 하죠. 이제 재정비 용역 착수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서쪽 구청까지도 복합 사업으로 진행됐고요. 양재역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양재 우면동 일대에는 150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해서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일자리 만들어지는 현재 첨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 전용 면적 30평짜리 아주 큰 상가입니다.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이죠.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개발 호재는 희소성 높은 전체적인 또 개발, 또 현재 광역화된 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실제 나중에 되팔았을 때 큰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축 완료된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그 전철역이 어떤 역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도보 한 3, 4분 거리의 초역세권, 거기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개통되면서 유동인구 더욱더 늘어났고, 좀 전 설명드렸던 롯데라든가 코롱이라든가 라이온미싱 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크게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는 뭐 현재 워낙 또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상층부, 하층부 개발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테헤란로가 더욱더 활성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전철역이 어떤 전철역이나 중요하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현재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이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생활인구, 특히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밤 늦게까지 현재 생활을 하는 인구 비율이 밤 9시까지 비율로 봤을 때도 아침 6시부터 밤 9시 넘어서까지 꽉 들어차 있다. 그런 역으로 이 주변 상권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편의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에 현재 홀로 사는 인구들이 많은 직장 여성 직장인들 오피스텔 구조 상당히 좋아하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도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강남권의 현재 가장 큰 메인 축인 테헤란로가 이제 연장되죠.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헤란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롯데칠성이나 라이언미신, 코롱부지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상복합 건물이라든가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선까지 같이 연결되고 또 정보사 부지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국제로 복합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 주변이 복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따졌을 때 벨트를 묶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 벨트가 가장 메인이고 중심입니다. 테헤란로 축이기 때문에 도산대로 축으로 봤을 때는 또 신사 논현까지 연결되고요. 영동대로 축으로는 현재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울까지 그다음에 이제 의료 R&D 산업벨트 연결된 양재부터 수서까지 이렇게 현재 벨트별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 붉은색 라인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GTX 노선은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상층부 개발 5개 공항 나눠서 상층부 개발이라든가 지하공간 개발,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통합 환승장부터 현재 공항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하루에 50~6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규모 거대 지하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던 이유도 이 인구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크게 변화가 생긴다. 거기에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업무지구에 현재 실제 가용 토지가 없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현재 실제적으로 종상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더욱더 많이 랜드마크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현재 원룸과 1.5룸 구조입니다. 임대금 2억 8천부터 4억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임대금은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더블 6세권, 수익률 높기 때문에 또 앞으로 되팔 수 있는 조건들 여러 가지들이 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기와 활성화 시기를 대비해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연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서초동이었습니다. 상권 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 역삼동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를 기대받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진 소장님께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2040 수도권에 대한 광역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나 국토부에서 2040년도까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짚어서 봐야 할지 굉장히 양이 많지만 또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포인트만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은요,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개선해 나가고 도시를 좀 더 윤택하고 더 좋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 팬데믹이나 교통의 혼잡, 환경 문제 같은 것들, 또 에너지 전략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획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지역들과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항상 이 인구 구조의 변화, 그렇죠? 인구 구조 변화 상당히 중요하죠. 토지 이용의 변화랄지, 산업 경제의 변화, 그리고 산업 간 연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러한 포괄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중요한 부분을 보시자면은 수도권 인구의 감소되는 부분들, 또 국토의 우리나라의 인구의 감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도 인구가 감소되면서 그에 따르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또 토지의 이용 변화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집약적 토지 이용이랄지 토지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또 용도지구나 고도지구가 해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2040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산업 경제의 변화도 마찬가지겠죠. 즉 일자리와 주거와 또 이러한 고도화 또 이러한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산업도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산업이랄지 토지랄지 또 주거랄지 인구랄지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살기 좋고 쾌적한 이러한 도시 수도권이랄지 경쟁력과 산업까지 연관이 되면서 거기에 환경적인 부분 상생 통합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그런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느냐? 바로 이 쾌적한 수도권 발표 목표 중에서는요, 광역교통수단의 확충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광역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나 지하화 사업들, 또 간선도로망이랄지 철도 사업의 입체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하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간선도로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나 제2순환고속도로 그러한 도로망들이 펼쳐져 있어야 아무래도 살기 좋고 이동이 쉽게 편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광역교통 수단의 확충에 대해서 키포인트 상당히 두고 있고요. 또 역세권과 기성 시가지의 이 고도화죠. 우리가 그 토지의 용도 지구가 향상이 되면서 2종, 2종, 3종, 또 준주거지, 이러한 중공업지 이런 것들이 또 이러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고도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의 법안으로는 지을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법안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2040 플랜이나 204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도화입니다. 그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종상향을 시키고 고도 제한을 풀면서 앞으로 한강 수도권변이랄지 천변이랄지 이런 지역들의 재건축, 재개발들은 앞으로 점점 더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체적인 법안들도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고도화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권역벌의 수립이랄지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기타 교육도 있겠지만 이 신성장 산업벨트의 육성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택 부분의 반도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송도의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용산의 국제업무도시 또 여의도의 국제금융도시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핵심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이 권역 거점 도시인데 기존의 2020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권역 거점 도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바로 고양시, 남양주, 성남, 화성까지 이러한 축들을 이제 앞으로 연결을 하면서 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는 기존에 연결이 잘 되어져 있지만 추가적인 거점을 생성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으로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주거 지역 산업벨트까지도 연계를 시킨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수도권의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교통망들 자체가 이제 제1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랄지 제2 순환고속도로까지 연계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철도망과 예전에는 이러한 이 자체가 방사역으로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러한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끔 교통망과 제1 순환고속도로, 제2 순환고속도로 거기에 GTX 라인이랄지 교통망, 철도망, 간선도로가 이 라인을 따라서 상당히 개발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망과 철도망 중에 하나죠. 바로 이 GTX 라인이죠. GTX A, B, C 라인과 D 라인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E와 F 라인까지 조속 확정한다라는 내용까지 있는데 E 라인과 F 라인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A, B, C, D 라인까지도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역 간 이동의 시간대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지역 이동의 편차랄지 그리고 상당한 지역 개발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철도망 계획도 상당히 꾸준히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 E, F 라인까지 만들어진다면은 수도권이 더욱더 이제 바둑방식으로 어디든 이용하기 편한 라인으로 개발이 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건 세계경영 경제 수도권이죠.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이고요. 역세권, 기성, 시가지, 고도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역세권이죠. 지하철 노선과 철도망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나 수도권 이러한 살기 좋은 지역들은 역세권을 가장 가까이에 끼고 있고 한 개의 노선이 아닌 두 개, 세 개의 노선, 트리플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 대형 규모 역세권을 변하면서 그 지역들 자체가 고도화가 된다는 것이죠. 구로의 차량기지랄지 창동의 차량기지 이런 것들이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면서 고도화, 복합적인 문화센터랄지 또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주 근접이 좋아지는 업무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시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세권에 앞으로 이 고도화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신성장 산업벨트랄지 또 해안 수변 공간들, 한강과 천변 라인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요. 개발이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2040 오늘 수도권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강남 4구로 불리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자체도 한강변을 끼고 있고 한강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하철 노선들의 연장이 된다든지 또 주변에 업무타운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는 주거만 있는 지역이 아니고 주거와 업무시설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바로 해당 시장에 보시는 고덕동의 위치고요. 아무래도 9호선 샘터공원역 자체가 초역세권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보로 한 2분, 3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역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자체가 현재 저층주거지의 노후도는 지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의 압력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정비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고 바로 위쪽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생겨납니다. 대형 규모의 업무타운이기 때문에 직장군들이 상당히 많이 탄생이 되겠죠. 이 지역에. 주변에 또 미사 신도시나 고덕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나 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수요층까지 뒷받침이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또 고덕동 자체는요. 주변에 제1순환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 간병북로
그리고 주변에 바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안성, 세종에서 포천에서 세종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제2 경복도로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주변에 9호선을 비롯해서 5호선을 이용한다면은 서울의 도심권, 메인적인 도심권과 9호선 직행을 이용한다면은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9호선의 혜택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덕동 자체는요, 고덕 2-2지구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역세권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이제 많은 정비 사업들이 있죠. 서울시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또 재개발, 또 역세권 시프트 이러한 사업의 다양성이 어느 방면으로 가든 상당히 높은 점수를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이랄지 또 노후도, 주차난 이러한 호수 밀도, 접도율까지 너무나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녹지 공간과 초중고의 학군이랄지 그리고 주변의 역세권과 고덕 비즈밸리라는 것을 바로 맞은편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은 저층 주거지고 현재 앞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강동구에서도 상당히 희소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40에서도 이제 서울의 높이 규제를 폐지를 했죠.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들은요, 이러한 유연한 완화 정책으로 통해서 고도화된 지역으로 많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이고, 더욱더 이제 고층화, 한강변을 따라서 고층화된 그런 건축물들을 앞으로는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덕 비즈밸리죠. 아무래도 고덕 비즈밸리가 지도상에 봤을 때는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려 150여 개 기업이 이곳에 입점을 합니다. 직장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주 근접도 너무나 좋아지고요. 9호선의 라인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과 또 직업이란 직장인들, 그 아래쪽에 위치한 또 주거 지역들, 이러한 상당히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대형 규모의 업무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경제 유발 효과나 또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비용을 들 수 있을 만큼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둘씩 이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곧 거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덕 비즈밸리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8호선이랄지 또 5호선이랄지 9호선의 연장 사업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의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 강동구 자체도 이제 곳곳에 지하철 라인이 배치가 되면서 이동이 좋아지고 주변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의 장점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지하철 연장 소식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안성까지 완성이 됐고, 아무래도 구리에서 시작돼서 강동구로 바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용인을 통해서 안성, 세종까지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교통이죠. 이런 고속도로의 개발들은요, 주변에 굉장히 파급 효과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런 개발들의 비용 자체가 이곳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IC랄지 JC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물류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교통망에 대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그 주변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룸 형태의 주택이고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현재 시세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 금액 자체가 한 2억 원대 후반, 2억 8천만 원도 예상하신다면은 한 2억 원대 중반에 이런 재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신속통합 개발이나 다양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또 특이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미래 투자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월세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월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6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은 또 임대사업자의 또 혜택을 통해서 또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덕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죠. 구로구 구로동이고요.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먼저 본다면은 구로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구로동이기 때문에. 자, 구로동도요 상당히 범주가 큰 역세권이고 구로역 주변 바로 우측에 위치한 노후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예상지 자체가 도보권으로 거의 뭐 2분, 3분이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죠. 입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세권과 얼마나 가깝냐라는 것도 너무나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에 뭐 백화점이랄지 또 한정거장만 위로 올라가면은 신도림역에 또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과 편의시설, 마트들은 주변에 배치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개발지들,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은 그러한 조건들이 상당히 크게 있는데 큰 섹터들이 많이 다양하게 배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중구의 학군이랄지 이러한 공기업들, 공관기업의 구로구청이랄지 주변에 도림청과 자연녹지 공간이 상당히 배치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군과 또 역세권과 저축 노후 지역들 또 구청이랄지 아래쪽에는 또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아래쪽에 G밸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좋아지는 그러한 라인들과 역세권 반경 안에 350m 반경 안에 이러한 극으로 노후도된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찾기 힘든 그런 일부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력 반대편으로는요 신도림의 구도심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이제 좀 오래된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구역적으로 부분들적으로 또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로역은요, 구로동 자체는 아래쪽으로 G밸리가 위치하고 있죠. 구로동 자체에 뭐 구로공단도 있겠지만 아래쪽에 G밸리와 함께 위쪽에는 뭐 영등포역부터 시작되는 신도림역 또 구로역까지 이어지는 이 경인로 자체가 앞으로 개발 계획이 상당히 무수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인로 개발도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여의도의 국제금융업무지구랄지 강 건너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간선도로망 너무나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서부 간선도로의 지화 사업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간선도로망도 확충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어디든 이런 대형 업무처로 이동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간선도로망도 너무나 확충이 잘 되어져 있죠. 거기에 GTX B 라인까지 바로 한정거장 옆인 신도림에 들어오기 때문에 GTX역과 간선도로 거기에 역세권까지 너무나 조합 자체가 너무나 구조가 잘 배치가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요. 저층 주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간 벽돌집부터 해서 뭐 기와집 이런 것들이 구역 안에 질비하게 펼쳐져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이런 신축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신축의 불모지입니다. 불모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사업성 또한 상당히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소유주분들도 상당히 이 지역에 적게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도 상당히 많은 사업성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성이 예견되어져 있고요. 바로 말씀드린 지역이 구로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바로 1구역입니다. 이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상당히 개발을 많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노후도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30년, 40년 된 건축물들이 거의 질비해다시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층 주거지죠. 구로 역세권이나 주변에 구로의 차량 기지도 이전을 통해서 개발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울러져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비슷한 예정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서울역 주변에 서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계동, 청파동 라인들인데 그런 지역들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라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역은요 KB 부동산 신탁에서 현재 진행을 할 만큼 상당히 그러한 안정감도 가지고 있죠. 신탁 방식의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 이러한 설명회도 개최를 했을 만큼 한 차례 더욱더 개최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노후도가 80%가 넘는 상황들. 또 KB 부동산 신탁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수주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공업체들도 많은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례율 자체가 198% 나오기 때문에 서울 평균이 100에서 한 11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비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만큼 즉 권리가액 자체에 곱하기 비례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가액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59제곱이나 84제곱 그런 분양가가 발표가 되겠지만
거의 추가 분담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높은 비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GTX B 라인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신도림역으로 들어오죠. A, B, C, D 라인까지 GTX는 해가 지나고 지날수록 완성이 하나둘씩 될수록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이 민간 시행자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서 주변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주고 50%의 장기 전세 주택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2종지, 3종지 자체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을 하면서 더욱더 이러한 종상을 하면서 장기 전세 주택을 더욱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거의 35층 높이의 대형 역세권을 낀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2,500세대가 만들어지는 구로 역세권 사업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액대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 있죠.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4억 원이 채 안 넘는 가격에다가 거기에 대지 지분 자체도 거의 7평이 넘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넓은 평수를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임대 금액 자체도 저층 노후도된 지역들 자체는 전세 금액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대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억 원대 중반 금액이죠.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격대가 상당히 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1억대 중반의 역세권에 끼고 있는 이러한 개발에 유망한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서울시 어디를 찾아봐도 상당히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자 월세는요 보증금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에서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하시고요 월세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충분히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는 또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20년 개발 계획에 주목해봤습니다. 9호선 연장으로 초역세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고덕동 알아봤습니다. 구로동은 노후주거지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